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아, 이 소리 어떠세요? 정말 참기 힘들죠? 이게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 돼지고기 굽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 평범해 보이는 돼지고기가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특별한, 거의 문화적인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소박한 부위, 삼겹살이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국민 음식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생각해보면 꼭 한편의 미스터리 같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그 실마리를 풀어가 보시죠.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정말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돼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돼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식탁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고대부터 우리와 함께했고, 심지어는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건국 신화에까지 등장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부여 건국 신화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돼지의 따뜻한 입김이 한나라를 세울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니 말이에요. 이 한 문장만 봐도 당시 돼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신성한 동물이었는지 딱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신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여라는 나라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관직 이름에 동물을 썼는데, 저가, 즉 돼지를 담당하는 관리가 말이나 소를 담당하는 관리랑 동급이었어요. 그만큼 돼지가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세기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바로 1970년대인데요.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식문화에도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돼지고기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경제가 막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고기는 구워 먹어야 제맛이지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아주 인기 있는 외식 문화가 됐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불판 위의 주인공은 바로 쇠고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쇠고기 좋죠. 맛있죠. 근데 너무 비쌌어요. 월급날 같은 특별한 날 아니면 먹기 힘들었죠. 공급도 불안정했고요. 이 표를 보시면 딱 아시겠죠? 쇠고기는 비싸고 귀한데 돼지고기는 저렴하고 공급도 안정적이었어요. 바로 이 틈을 새로운 영웅이 파고들게 됩니다. 네, 그 영웅이 바로 삼겹살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목받던 부위는 아니었는데 두 가지 엄청난 혁신 덕분에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맛의 혁명. 쉽게 말해서 옛날 돼지고기에서 나던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게 과학적인 사육 기술 덕분에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워도 너무 맛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의 혁명. 여러분 집에도 하나씩은 있었을걸요? 바로 이 브루스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등장하면서 집에서도 식당처럼 고기를 구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딱 맞는 부위가 뭐였을까요? 바로 삼겹살이었던 거죠. 이름 그대로 살과 지방이 세 겹으로 되어 있어서 구워 먹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가격이 착했으니까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 두 가지 혁신이 만나니까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너지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누구나 집에서든 식당에서든 저렴하고 맛있는 삼겹살을 마음껏 구워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국민 소울푸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돼지고기의 전성시대, 일종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삼겹살만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완전 미식의 영역으로 들어왔죠. 예를 들면 제주 흑돼지나 육백이라고 불리는 버키셔 같은 특별한 품종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또 식당에 가보면 삼겹살 말고도 덜미살, 볼살 이런 특수 부위들 정말 다양하게 맛볼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유명 셰프들은 이 돼지고기로 완전히 새로운 요리, 예를 들어 서울식 돼지국밥 같은 고급 요리를 만들어내면서 돼지고기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좀 더 새롭고 다양한 맛을 즐기고 싶다. 그리고 이왕이면 동물의 모든 부위를 가치 있게 사용하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돼지에 대해 갖고 있던 아주 큰 오해 하나를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돼지 같다고 하면 뚱뚱하다는 의미로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돼지의 평균 체지방률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겨우 15%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오히려 성인 남녀의 평균 체지방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죠? 와,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뚱뚱한 돼지라는 말은 이제 쓰면 안 되겠어요. 결국 돼지고기 한 점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고대 신화에 등장하던 신성한 동물에서 1970년대 서민들의 배를 채워주던 든든한 친구로, 그리고 오늘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고급 식재료가 되기까지, 이 모든 게 바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그 음식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네요.